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지난번 바둑 이야기 1부에 이어서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2부부터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나서부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이제 추석 설에는 부산에 내려가면서 부모님과 이렇게 마주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몸 상태를 보고, 또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부산으로 내려와서 한 1년 정도 학교 공부도 한번 해보고 다이어트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저희 뒷산이 운수사라고 해서 백양산이 있었어요. 운수사라고 하는 절까지 매일 아침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잠깐 학교 공부하고 저녁에는 낙동강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내려가면 낙동강이었어요. 낙동강에서 5km 달리기. 처음에는 5km를 달리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5km 1시간을 끊었다가 뭐 50분, 40분 하면서 점점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몸무게가 키로 넘어가는, 이제 어른들이 항상 하는 너 어차피 다 키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운동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180에 한 80kg에서 70kg 후반 정도로 빼고 나니까 이제 건강이 좋아지면서부터 학교 공부와 바둑 공부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요. 저는 이게 바둑이 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내가 정말 바둑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를 많이 물어봤었는데 저는 학교 공부보다는 바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한종진 바둑도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네, 이제 한종진 바둑도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이제 도장을 올라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프로기사가 되고 싶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도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밖에 못 가르치나? 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왜 터치를 안 해주지? 왜 신진서 구단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재능 있는 친구만 바라봐주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들러리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돈을 적게 낸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같은 돈을 내고 같은 곳에서 배우는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르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지? 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지도자라는 꿈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프로기사 물론 좋지만은 제가 누군가한테 지도를 해서 그 친구가 나는 못 느꼈던 이런 교육의 감정을 많이 느낌으로써 이 친구가 잘 둔다면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바둑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누군가를 가리키려면 제 바둑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종진 도장에 가면서부터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저는 원래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은 길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엄청 빨리 느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한반 1조 최강보다 안 되던 실력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바로 그냥 연구생의 선발전 통과하고 들어가서 5조까지는 그냥 쉽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네,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중요했던 연구생 5조 리그전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10라운드를 둡니다. 10판을 둬서 7승 3패를 하면 올라가고 6승 4패를 하면 못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6라운드까지 5승 1패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아있는 4판 중에 한 판 또는 2판만 이기면 됐어요. 이게 승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6승 4패도 간간히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제가 5승 1패를 했다는 건 연속으로 다 이겼다는 거기 때문에 승점은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했던 7번째 대국이 시작되었는데요. 분명히 바둑도 좋았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그 바둑을 다시 봤는데, 여전히 계속 좋더라고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 이것만 이기면은 내 꿈에 그리던 4조에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너무 떠는 거예요. 너무 떨리니까 수가 막 덜덜 떨려가지고
계속 유리한 바둑을 실수하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당하면서 멘탈이 팍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뒤에도 '어떡하지? 한 판만 이기면 되는데. 한 판만 이기면 되는데.' 하는데 결국에 내리 4라운드 다 진 다음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영구생 4조에 올라갈 기회를 잡지 못하고 좀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승급의 기회를 놓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더 이상 기회를 못 잡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설이 되기 전에 딱 그만두면서 아, 내 인생에 이제 바둑은 없다. 접었다. 난 이제 다시는 바둑을 안 볼 거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둑을 안 보고 일상생활을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하는데 꿈에 도장 생활했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때 공부를 룸메이트가 홍세영 프로였어요. 홍세영 프로랑 같이 살면서 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바둑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잠 일찍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당시에 한종진 프로기사의 그런 아파트에서 기숙 생활을 했었는데 4시에 살금살금 나가가지고 도장 가서 해 뜰 때까지 공부하고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접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꿈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둑을 이제 아, 난 이제 안 봐야지 하고 다른 막 취미 활동을 찾았어요. 컴퓨터 게임도 해보고 제가 이 블로그명이 주짓수 하는 바둑인이거든요. 주짓수도 해보고 하는데 아, 2% 부족한 거예요. 아,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러니까 세상의 컬러가 흑백처럼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 진짜 초등학생 때 공부했던 바둑판이랑 바둑알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한번 탁 두드려 봤는데, 아, 이제 이게 컬러로 바뀌는 거예요. 주짓수 하고, 뭐 컴퓨터 게임 하고, 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가게에서 일 배우고 하면서, 아, 어떻게든 하고 있었는데, 딱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바둑을 좋아했구나. 하면서 다시 바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21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부 내용이고요. 마지막 3부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